최근 공개된 QM6 후속인 오스트랄 공식 티저를 보고 많이 놀랐죠. 마치 10년 전에 르노 삼성이 국내에 선보였던 감성적인 실내 공간을 보는 것 같아서 충격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실내 티저가 방금 공개되었습니다. 도어 트림인데요. 오스트랄 공개가 임박한 것 같네요. 궁금했던 센터 콘솔의 디자인은 기존 차량에서는 보기 힘든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궁금증을 더욱 자아내는 것 같은데 글러브 박스 위의 디자인도 역시 기대해볼 만하네요. 그럼 빠르게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주목받는 차량이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QM6인데요. 이 차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SUV 중에서 LPG 엔진을 제공하는데 작년 4분기에는 중형 시장의 터줏대감이었던 산타페 차량까지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처음 출시가 된 지 언제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익숙한 디자인이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꼭 빠른 디자인 변경 공식이 마치 정답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 차량의 후속이 오스트랄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7인승 SUV가 될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죠. QM6의 이름이 카자르고요. 카자르 후속이 오스트랄인데 결국 카자르가 QM6의 이름이고요. 오스트랄이라는 공식이 완성됩니다. 반가운 소식이라면 오스트랄보다 더 큰 7인승 SUV가 출시된다는 점이 공식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죠. 아직은 가칭이지만 르노의 경우 더 큰 차량에 그랜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랜드 오스트랄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르노 삼성만의 장명법인 QM6보다 한 등급 위의 차량처럼 보이는 QN7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장명법은 기아도 최근에 K7을 선보이면서 K8이라는 이름을 장명했죠.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르노는 빠르게 오스트랄의 티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개된 티저는 미래의 지향적인 실내 디자인을 볼 수 있었죠. 네모에 가까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중앙에는 새로운 로고인 루벨 R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선한 느낌인데 스티어링 휠 좌우에는 운전자 보조 기능을 포함한 기능 버튼 역시 세련된 디자인이죠. 운전자 공간의 핵심인 두 개의 디스플레이는 각각 12인치의 사이즈인데요. 국내 제조사의 상위 차량에도 12인치 크기가 제공되지만 오스트랄의 계기판과 내비는 가로와 세로의 장점을 모두 취합한 설계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처럼 한 줄로 연결된 것 같은 가로형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요. 또한 지도처럼 또는 스마트폰 앱처럼 긴 세로 형태의 인터페이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칭찬하고 싶네요. 12.3인치가 두 개니 24.3인치가 되는데요. 공식 발표 내용을 보면 디스플레이는 애플 레티나 디스플레이 해상도보다도 상급이라고 하니 기대감이 높아지네요. 그런데 실내를 보다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바로 기아를 조작하는 드라이브 쪽의 디자인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트전이 좀 과장해서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우선 크기가 너무 크고 여기에 손을 올려놓고 조작을 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발표된 자료를 보면 팔걸이 쪽 디자인이 앞뒤로 이동한다고 하니 즉 위치를 조절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이 디자인이 기어의 기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공식 발표가 없으니 추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먼저 공개된 메간 이테크의 실내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기어가 컬럼식 타입으로 스티어링 오른쪽 하단에서 제공이 되네요. 컬럼식 기아는 기아 콘솔의 공간 활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제조사도 선호하고 있다가 최근 전기차의 등장과 함께 다시 적용이 되고 있죠. 국내 전기차인 아이오닉 5에도 동일한 컬럼식 기아가 제공됩니다. 아직은 예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QM6 후속 오스트랄은 어쩌면 컬럼식 방식의 기아가 제공될 것 같네요. 직접 사용해보면 버튼식보다 조작식 헛갈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기준으로 차량의 공간 활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네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할까 좀 생각해봤는데 제조사의 공식 발표가 없어서 제 의견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팔걸이 역할을 한다면 자세히 보니 앞뒤로 이동할 수 있는 홈을 볼 수 있는데요. 범위가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팔걸이가 이동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뒤로 한 20cm 정도 조절이 가능해 보입니다. 중요한 건 기아 노브가 사라졌기 때문에 팔걸이를 뒤로 이동시키며 컵홀더 부분의 역할을 크게 증대할 수 있겠죠. 반대로 팔걸이를 앞쪽으로 밀게 된다면
후면 쪽 수납 공간의 기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도 다른 기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밝기를 조정했는데 추가적인 기능은 없는 것 같은데 이동식 팔걸이의 기능이 결국 수납 공간을 높이는 역할까지 제공할 것 같네요. 실내 조명 역할을 하게 되는 앰비언트가 제공될 것 같은 디자인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기아 노브가 사라지게 된다면 전자 콘솔 하단 부분에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새롭게 공개된 조석, 글로브 박스 상단의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볼 수 있네요. 처음 공개됐을 때 유럽의 감성 수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준 르노 삼성의 차량은 지금 봐도 여전히 괜찮지만 역시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글로브 박스 쪽 디자인을 보니 좀 둔탁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힌트가 있을 것 같아서 메간 이테크를 살펴봤는데요. 메간 이테크가 오스트랄의 미리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는 외부 디자인을 포함해서 실내 디자인도 동일한 룩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등급에 따라서 고급감과 디테일의 차이를 두겠죠. 슬림한 한 줄로 연결되는 송풍구 디자인과 가죽 형상의 대시보드 마감 소재와 스티치는 세련된 느낌이죠. 이것보다 오스트랄이 좀 더 고급스러울 것 같은데 새롭게 공개된 티저의 송풍구 위쪽을 보면 친환경 소재로 예상되는 패블릭 느낌으로 감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줄로 길게 연결되는 앰비언트 조명은 잘 보이는 위치에서 제공되는데 이렇게 누구나 느낄 수 있게 보이는 방식이 저는 좋은 것 같네요. 밝기를 조금 조정해 봤는데 대시보드 위쪽은 쿠션감이 적용된 소재가 적용된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네요. 깔끔한 그 자체의 디자인입니다. 도어 콘솔 쪽 디자인도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차가운 느낌의 메탈과 가죽, 앰비언트가 서로 조합이 되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네요. 특히 많이 젊어진 그런 느낌인데요. 미리복이라고 할 수 있는 메간 이테크의 도어 트림을 보면 이런 디자인인데 확실히 오스트랄 쪽이 좀 더 세련된 느낌인 것 같네요. 오디오 시스템은 하만 카돈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미국스러운 중저역이 강조된 보스 사운드도 좋지만 좀 더 세심한 섬세함이 강조된 하만 카돈도 좋은 선택이죠. 이번에는 유럽적인 사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디자인을 보면 하만 카돈 로고가 있는 부분이 마치 사운드 무드램프 기능을 제공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 내피셜이니 그냥 가볍게만 참고하세요. 이제 티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공식 정보가 곧 확인될 것 같네요. 예상도 역시 빠르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터운 커버가 제거되고 지금은 얇은 위장막 테이프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렇게 말이죠. 첫인상은 확실히 강렬한 느낌이고 새로운 누베라 램브런과 함께 누가 보더라도 르노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개성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탄생한 것 같은데요. 르노의 차량을 볼 때마다 정말 오래된 디자인이지만 구식 같은 느낌을 받지 않는 점에서 잘 만든 디자인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록 비슷한 것 같지만 새로운 디자인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까지 이어가는 그런 디자인이 될 것 같네요. 잘 만든 디자인의 중요성은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측면부에는 그동안 위장막 테이프로 인해서 확인하기 힘들었던 크롬 포인트 디자인이 숨어 있는 것 같네요. 플로팅 루프 하단에 얇은 크롬이 후면부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디자인이 예상됩니다. 뒤로 진행이 될수록 높아지는 디자인으로 역동적인 디자인 요소를 볼 수 있네요. SUV에서 측면부 디자인이 가장 밋밋한 디자인인데 충분히 멋진 모습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휠은 5 스포크 디자인으로 마치 사슴의 뿔과 같은 디자인인데 이 정도로 큰 사이즈는 아니겠지만 오스트랄에 7인승이 출시가 된다면 아무래도 오스트랄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가 제공될 것 같네요.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한층 얇아지면서 여기에 새로운 로우까지 완전히 한 줄로 연결되는 디자인을 예상해 볼 수 있네요. 테일램프가 얇아지고 조금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힙을 업한 것 같은 젊어진 느낌입니다. 역동적인 디자인 요소를 새롭게 추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트렁크, 범퍼 쪽으로 이어지는 디자인은 마치 로켓의 추인체와 같이 의도적으로 돌출된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위장막 테이프 차량에서는 좀 확인하기 힘들었던 디자인이죠. 예상도를 보면서 르노도 그동안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티저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